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통계를 할 거예요. 확통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합시다. 원래 일단은 경우의 수 자체는 교과서에 되게 얇게 설명되어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다고 해서 되게 우습게 보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얘를 잘 해주셔야 일단 우리가 확률 파트에서 힘들지 않게 되니까 얘를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부할 게 우리가 보시면 경우의 수예요. 그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문제인데,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경우의 수가 아니라 사실 시행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어떤 사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지. 한번 해볼까요? 자, 시행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죠. 행한다. 행위를 하는 거야. 시는 시작한다는 소리고, 그죠? 시작한다. 한다는 거지, 한다. 그럼 시행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야. 뭐 아무개나 하겠지, 뭔가를 하겠죠? 뭐 몰라요. 주사위를 던지겠지. 동전을 던진대. 그리고 주머니에서 공을 뽑겠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한다 이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시행이란 말은 어떤 행위를 그냥 하는 거를 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파트는. 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일어날 거 아니야. 어떤 일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이란 말은 결국 그냥 이벤트야. 서프라이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위의 시행에서 우리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봐요. 자, 주머니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어. 주머니를 던지다니. 주사위를 던져요. 주사위를 삥 던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눈이 나오겠죠. 그죠? 어떻게 나오고요? 1이 나오기도 하고, 2가 나오기도 하고, 3이 나오기도 하고, 4가 나오기도 하고, 5가 나오기도 하고, 6이 나오기도 하겠지. 그렇지. 자, 왜? 그러면 이번에는 동전을 던진대. 자, 동전이라는 녀석을 던져요. 뭐 10원짜리 동전을 던지든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든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렇지. 동전이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죠. 있겠지 뭐? 몰라요. 되겠죠? 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은 이렇게 던지면 100원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순신의 아저씨가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촥 이렇게 있는 거.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면 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검은 공이 나오기도 하고 뭐 빨간 공이 나오고 뭐 또는 뭐 숫자 1인 공이 나오고 숫자 3인 공이 나오고 숫자 4인 공이 나오고 숫자 8인 공이 나오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고 제비를 뽑으면 당첨 제비를 뽑을 수도 있고 꽝인 제비를 뽑을 수도 있는 거죠. 한 번 더 이런 거 뽑을 수 있잖아.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제비 뽑기를 하면 뭐 1주에 뽑을 수도 있고 2주에 뽑을 수도 있고 3주에 뽑을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거 말고도 되게 많겠지. 뭐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롤에서 뭐 전면을 썼는데 전면을 쓰면 발생하는 일이 뭐야? 자기가 다이 할 수도 있고 전면을 썼는데 사실은 어시를 먹을 수도 있고 키를 먹을 수도 있고 전면을 썼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해가지고 뭐 부모님 욕을 겁나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되겠네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세보자. 그게 경우의 수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추리할 수 있을까? 이게 목표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추리를 한다는 건 뭐야? 결국에는 뭐야?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 뭐야? 탐정. 물론 뭐 형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탐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뭐야? 탐정. 그렇죠. 코난이죠. 코난. 명탐정 코난. 맞나요? 그럼 코난이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목표가 뭐야? 경우의 수를 배우는 게 목표? 뭐 확률을 배우는 게 목표가 뭐라고? 코난이 돼요. 명탐정이 돼요. 명탐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지금 무슨 탐정이에요? 초보 탐정이잖아. 초보 탐정인데 나는 뭐야? 나는 프로 탐정이지. 나는 명탐정이 아니지. 프로 탐정이야. 프로 탐정한테서 뭔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케이스를 몇 개 배우는 거야.
우리 뭐 사건 케이스 뭐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케이스가 항상 통하는 건 아니겠지. 뭐 우리 강력 사건에서 무조건 뭐 살인 사건이면 항상 똑같은 살인 사건이 나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되고 사건이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범인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어떤 거를 살인 사건에서는 어떤 곳을 잘 봐서 뭐 단서를 찾아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은 거야. 되겠죠? 그 중에서 우리 그렇게 복잡한 걸 배우는 것보다는 뭐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직접 셀 수 있는지를 보고 싶다. 우리는 추리 능력을 배우고 싶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경우의 수의 목표가 뭐라고? 어떤 시행을 한다는 건 용의자. 그죠? 용의자. 뭐 주사위를 던진다면 주사위가 용의자가 되겠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주사위에 숫자 1부터 6까지가 용의자가 될 거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이 용의자가 될 거야. 가능성 있는 녀석들. 뭐 학교에 우리 반에서는 1번부터 30번까지가 다 용의자가 되는 거지. 우리 반의 여학생 중에서 그러면 여학생만 용의자가 되는 거야. 여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학생만 목표가 되는 거야. 용의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용의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용의자를 꼭 먼저 구해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용의자를 구한 다음에 무엇하라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꼭 반드시 직접 다 분류할 수 있어야 돼. 작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분류하는 거. 그렇게 분류한 다음에 사건을 직접 우리가 무엇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직접 추리하자는 거예요. 목표가. 되겠죠? 여기까지? 제발 부탁이니까 당신들이 절대 명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명탐정의 길을 따라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는 명탐정이 아니라 나는 무슨 탐정이라고? 프로탐정. 프로탐정. 프로가 하는 걸 따라하세요. 처음에는 제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용의자가 누군지 파악하셔야 돼요. 용의자가 무엇인지. 용의자가 내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누구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명을 가지고 해결할 건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빠짐없이 생각해보자. 빠짐없이 생각해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빠짐없이라는 게 결국 이 분류를 잘하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직접 한 사건씩 해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사건씩 해결한다. 한 사건씩 해결한다. 이걸 해결한다는 능력도 아직 여러분한테 없어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 고배 법칙은 무엇이냐면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사건. 문제 제시되겠지. 어떻게 하시오. 이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여기 각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각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안 보이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뭐라고요? 한 번 더 해보자. 고배 법칙이라는 걸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목표를 생각하고 문제를 보십시오. 설명만 따라오시면 안 돼요. 목표를 생각하십시오. 자, 가봅시다. 옷걸이에 청바지와 면바지, 그리고 흰색, 노란색, 분홍색, 흰색, 노란색, 분홍색인가 봐 이게. 잘 모르겠어요. 흰색, 노란색, 분홍색의 티셔츠를 걸고 있다. 이 중에서 바지와 티셔츠를 각각 하나씩 골라 입는. 자, 금방 무슨 말이 나왔지? 제일 중요한 말, 각각. 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건의 용의자부터 천천히 발견하라고 그랬죠. 이 연습 잘 하셔야 돼. 꼭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자, 여기서 각각 하나씩 골라 입는다. 골라 입어야 돼. 골라 입게 만들어 보세요. 뭘 가지고? 누구를 용의자로 생각하는 거야? 보이십니까? 누가 용의자인지? 그렇지. 바지와 티셔츠가 용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지라는 아저씨는 정확한 용의자가 아니야. 문제에 보니까 청바지와 면바지, 설마 이게 뭐 흰색 바지겠어? 청바지와 면바지겠잖아. 그럼 바지라는 녀석은 정확하게는 청바지와 면바지 두 용의자가 있는 거예요. 바지에서만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볼까요? 분명히 바지 한 사건 해결하고 티셔츠 따로 해결할 거야. 한 번 더 올라가 볼까? 다시 한번. 내가 분명히 각 사건이라 그랬어요. 각각의 용의자를 하나씩 골라내보자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골라 입는다 그랬어. 무엇을? 바지와 티셔츠. 그러니까 바지 따로, 티셔츠 따로 생각하는 거야. 바지에서 용의자가 청바지, 면바지 두 개 있어. 티셔츠는 그렇죠? 흰색, 노란색, 분홍색 세 가지가 있어. 흰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골라 입어보자. 직접 해보자. 자, 어렵지 않다. 자, 바지. 내가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골라 입는 사건을 해결하려면 바지도 입고 티셔츠도 입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바지라는 녀석을 고르는 거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해보잖아. 바지를 입으려고 그러면 바지는 청바지, 면바지 두 가지가 있겠지. 됐죠? 그 다음에 티셔츠는 흰색, 노란색, 분홍색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어. 그런데 하나씩 골라 입으려면 우리가 바지와 티셔츠를 함께 입고 나가는 게 한 사건이 되는 거 아닐까? 하나의 사건, 연결되는 사건 아닐까요? 다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각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각 사건이 연결돼서 한 사건을 해결하는 거야. 자, 우리는 지금 분명히 각각은 바지와 티셔츠. 근데 바지만 입고 나가요? 티셔츠만 입고 나갔나? 나갈 수야 있겠지. 바지만 입고 나가면 상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당연하겠다. 상체를 드러내고. 뭐 자기가 상체가 뭐 마음에 들어, 만족스러워. 뭐 아니잖아, 그지? 슬프잖아요. 나보다 몸 안 좋잖아, 저쪽 있는 애. 그 다음에 티셔츠를 입고 나가. 그럼 티셔츠를 입고 나가는데 바지는 안 입고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삐요삐요 오겠죠? 삐요삐요 와가지고 학생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철컹철컹 데려갈 거야. 아니면 심각하게 되면 성범죄자로 데려나갈 수도 있겠지. 그죠? 음란물 공연으로 일단 기분을 잡혀나가요. 바지만 입고 나가. 아니지. 티셔츠만 입고 나가. 바지는 다 해가지고 돌아다녀.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돌아야. 됐나요? 바지 따로, 티셔츠 따로 각각을 해결하는 건데, 그 각각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되잖아. 함께 일어나고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곱해주자라는 게 6가지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야. 선생님 무슨 잘 모르겠다고? 한 번 더 하자. 자, 오늘 우리 목표가 뭐라고? 다시 한 번 더. 목표가 뭐라고요? 목표가 뭐라고?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각각의 사건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연결될 때 하는 방법이 곱하기래.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자. 이게 목표야.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하나씩 골라 입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씩 골라 입는 사건을 구하래. 하나씩. 근데 그 대상이 누구야? 바지와 티셔츠야. 그러니까 바지와 티셔츠 따로 논다 이거야. 그죠? 근데 바지는 몇 가지? 2가지가 있어. 티셔츠는 흰색, 노란색, 분홍색 3가지가 있어. 근데 함께 일어나요. 맞나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야지 하나의 사건이 되잖아.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서 하나의 사건이 되니까 이 두 사건을 서로 곱해줘서 각각의 사건을 곱해줘서 6가지가 된대. 자, 왜 그러냐?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면바지겠죠? 면바지에다가 흰색 입고 나갈 수도 있고 노란색 입고 이렇게 입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죠? 3가지 경우가 있겠지? 그 다음에 청바지에다가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분홍색을 입고 나가도 또 3가지. 그러니까 총 6가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하나씩 따지는 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했어요. 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과정을 이해해서 우리는 목표가 뭐? 그냥 각각을 구한 다음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 연결되어 있으면 곱해주자를 공부해 줄 거. 됐나요? 네,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다 풀어봅시다.
자, 5번. 수학책이 5종류, 영어책이 3종류, 국어책이 2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각각 한 권씩. 자, 각각 누구? 각각 누구야? 대상이. 수학책 따로, 영어책 따로, 국어책 따로. 우리 크게 보면 용의자 몇 명 있어? 3명 있죠? 수학책, 영어책, 국어책. 근데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그 수학책이 총 몇 권 있는 거야? 수학책을 뽑아라 그랬잖아. 각각 한 권씩 뽑으래. 자, 수학책 중에서 한 권 뽑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일까? 수학책이 1번 책, 2번 책,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죠? 영어책은 A, B, C 3개 중에 아무거나 뽑을 수 있으니까 3가지. 국어책은 기응, 니은 이렇게 가나, 가나 2권 있는데 아무거나 뽑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근데 모두 3권을 뽑는다는 건 어떻게? 수학책 뽑고 영어책도 뽑고 국어책도 뽑아야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지. 이해되잖아요? 이게 뽑아야 하나의 사건이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되잖아요? 뽑아야 하나의 사건이 되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이 사건들을 각각 곱해주자. 답은 얼마? 30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6번 문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A, B를 동시에 던진다. 2개의 눈이 서로 다른 경우를 구하라. 자, 우리 목표는 뭐라고? 2개의 눈이 서로 다른 경우를 구하래.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거야? 서로 다른 눈이 될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해야 돼. 근데 용의자가 누구예요? 분명히 뭐라 그랬어? 2개의 눈이지? 그럼 우린 지금 2개의 눈이 있어. 2개의 눈. 설마 2개의 눈이라고 또 눈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해서 정신 나간 거야, 그지? 2개의 눈이 아니라 미친 거죠? 2개의 눈이 아니라 뭐야? A 주사위에서 나온 거 하나, B 주사위에서 나온 거 하나. 어떻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 자, A 주사위, B 주사위 따로따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정말 겁나 어려울 거니까. 여기서 이제 멋진 생각을 배우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를 잘 해주셔야 지금까지 떠들었던 게 완벽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저 답 알아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자, 하나씩 얘기하는 대로 했습니다.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A 주사위의 눈은 1, 2, 3, 4, 5, 6입니다. 6가지. 맞죠? 이 6가지 중에서 여기 A 주사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특별히 3이 나와야 돼요? 4가 나와야 돼요? 6이 나와야 돼요? 그런 말 없잖아. 그냥 아무거나 나올 수 있겠지.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고 맞잖아? 5가 올 수도 있고 6이 올 수도 있고 다 아무거나 다 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야? 6가지야. 자, 여기까지 잘 들어야 돼. 그런데 6가지 중에서 특정한 하나를 먼저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의자 중에서 하나의 임의의 사건을 하나 찾는 거야. 되게 어려운 말인데 임의로 한 명을 정하는 거야. 누구 할까? 누구? 아무거나 골라봐요. 자, 4 할까요? 4? 자, 4. 내가 여기 4를 넣어봤어. 4를 넣었어. 4를 넣으면 여기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4가 오든 5가 오든 6이 오든 6가지가 오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의 사건을 생각해 본 거야.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야. 4를. 4가 왔을 때 여기 B 자리엔 어떤 수가 와야 서로 다른 경우가 될까? 생각해봐요. 다른 거 뭐 있을까? 1, 2, 그렇지. 3, 5, 6, 몇 가지? 4를 제외한 나머지 6, 몇 가지? 5가지가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가지야. 그렇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5가 오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따로따로 노는 거야? 아니면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야 돼? 문제에서 뭐라 했어? A, B를 동시에 던진다는 말은 A, B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는 거잖아. 이게 묶여있는 거잖아. 그죠? A 따로 B 따로 하는 게 아니라 A랑 B를 한꺼번에 생각하네. 그럼 어떻게? 곱해 주셔서 30까지가 나와야지. 고민해봐요. 암기하지 말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거의 70%는 이해하신다고. 이 문제만 제일 풀면 70%는 이해한 거야. 자,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해결해 나갈 거야. 이게 명탐정이 되는 길이에요. 한 번 더. 특정한 사건 하나하나를 구해서 그거에 대한 케이스를 다 따지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명탐정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자,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7번 합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합의 법칙. 합의 법칙에서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뭐냐면 사건을 분류하는 능력이에요. 이번에 사건을 분류하는 능력.
사건을 분류하는 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곱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파트가 사실 합의 법칙이고,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자. 자, 주의사항. 오늘 내가 내준 문제는 주의사항 문제가 없는데 내가 A를 하나 드리긴 낼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직접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1부터 15까지 숫자가 있는데,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개를 뽑을 거야. 한 개를 택할 겁니다.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인 경우를 가르쳐 놨어. 그럼 2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7개 있겠죠? 7개. 그지? 설마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자,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그렇죠. 3개가 있죠. 그러면 2의 배수가 7개, 5의 배수가 5개인데, 2의 배수거나,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분류된 거잖아. 이쪽 거 따로, 이쪽 거 따로. 그럼 뭐 해준다? 더해준대. 합의 법칙. 더해준대. 더하면 얼마인데? 10가지잖아. 근데 틀렸잖아. 왜요, 선생님?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14 이렇게. 5의 배수는 5, 10, 15 이렇게 쓸 건데 여기 10이 겹쳤잖아요. 겹치니까 어떻게 돼? 한 번만 세줘야 되잖아. 겹친 만큼 하나 빼주셔야 되잖아. 몇 가지? 9가지잖아. 이해되시나? 자, 주의사항이 뭐야? 자, 주의사항이 뭐냐면 중요해 이거. 주의사항이 뭐냐? 반드시 우리가 사건을 분류할 때는 A 사건 케이스 A랑 케이스 B랑 뭐 케이스 C랑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케이스 A랑 케이스 B랑 케이스 C 이렇게 분류할 때는 반드시 이 두 사건들이 또는 B랑 C가 또는 A랑 C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건지 겹치는 게 있는 건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인지 생각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이 주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합의 법칙은 그냥 더하면 된다가 아니라 사건을 분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없지만 프린트물로 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합이 2 또는 4인 경우를 봐라. 자, 뭐라고?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진다. 2개를 던지는 게 하나의 사건이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는 2개의 주사위를 해결해야 되니까 용의자가 주사위가 A, B라 없으니까 A, B라 잡읍시다. 주사위 2개가 있는데 눈의 합이 2인 경우와 4인 경우를 또는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 분류해서 각각 풀어라 이거야. 따로따로 봐라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합이 2인 거와 합이 얼마인 거, 4인 거를 직접 구하면 되겠죠. 합이 2인 건 뭐 있을까요? 1, 1밖에 없겠지. 합이 4인 거는 1, 3도 있고 2, 2도 있고 3, 1도 있겠죠. 이거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죠. 뭐. 몇 가지? 3가지. 여기에서 한 가지 나오고 여기에서 3가지 나오고 건하니까 더해주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봐. 함께 일어날 수 있어? 합이 2이면서 합이 동시에 4인 주사위가 나올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해서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정확히 설명해줘야 돼. 자, 이번에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거.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A, B를 동시에 던지는 거,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게 어떤 사건이야, 어떤 행위야. 그죠? 어떤 행위를 하면은 이 사건을 우리가 행위를 할 거야. 2개 던지는 거에 대해서 사건을 해결할 건데, 합이 4의 배수다. 자, 합이 4의 배수다 그러면 합이 용의자잖아. 두 주사위 눈의 합이 용의자니까 합이 될 수 있는 거를 다 불러줘야죠. 용의자를 직접 다 생각해봐요. 따져야 돼요. 용의자. 합의 용의자. 주사위 몇 개? 2개 던진대. 2개 던져서 합이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2도 있고, 그렇지. 3도 있고, 옳지. 4, 5, 그렇죠. 6, 쭉 해서 얼마? 12까지밖에 없어. 생각보다 얼마 없어. 선생님 많은데요? 많은 거야, 이게? 아니잖아. 12까지밖에 없어. 그 중에서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걸 찾으래요.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 자, 다시 4의 배수. 그죠? 수의 합이 4의 배수. 자, 우리는 용의자가 지금 2부터 10이야. 용의자 반드시 잡아야 돼. 그죠? 이 중에서 4의 배수 뭐 있을까?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4랑 8이랑
1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 되는 경우 4 되면서 8 되면서 10이 되면서 한꺼번에 따로 이 사건을 다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4의 배수가 되는? 아니지. 4의 배수 따로 8의 배수 따로 10의 배수 따로따로 생각하면 되죠. 그럼 4의 배수 되는 게 몇 가지냐? 세 보시면 세 가지. 합이 8이 되는 거 7가지. 합이 12가 되는 거 1가지. 됐나요? 자, 여기서 하나 팁 알려줄 거야. 팁. 되게 중요한 거요. 자, 두 개의 주사위가 될 수 있는 건 합이 2, 3, 4, 5, 6, 7 이거 팁인 거 꼭 기억해 두셔. 8, 9, 10, 11, 12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중에서 합이 2부터 12까지 되는 걸 빨리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 꽤나 많이 나오거든요. 합에 대해서. 자, 행운의 숫자가 얼마지? 행운의 숫자 7이죠. 행운의 숫자 7까지는 합이 2, 3, 4, 5, 6, 7일 때는 하나씩 빼면 돼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있어. 됐지? 그 다음에 합이 8, 9, 10, 11, 12, 12가 될 때는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가 7이라면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가 얼마일까? 뭐 6도 있고 뭐 4는 아니죠. 4는 우리는 동양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동양인들이 싫어하는 거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이 한자권에 살고 있는 데는 죽을 사자가 돼서 4를 싫어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싫어하는 수는 13이에요. 13일의 금요일. 됐네? 13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더해서. 합이 13이 되려면 5, 13이 되려면 4, 13이 되려면 3, 13이 되려면 2, 13이 되려면 1. 됐나요? 요거 빨리빨리 구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해보자. 보지 말고, 이쪽 보지 마세요. 이쪽 보지 마요. 이쪽 보지 마요. 이쪽 보지 말고, 이쪽 보지 마. 이쪽 보지 말고, 보지 마. 자, 합이 3인 경우 몇 가지? 합이 4인 거 몇 가지? 3. 합이 8인 거? 13. 틀렸네요. 7. 그죠? 바보 아니야? 5죠? 그 다음에 합이 12인 거. 더해서 13이 되려면 1. 그래서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주면 몇 가지? 9가지가 답인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함께 일어날 수 있어? 같이 일어날 수 있어? 겹칠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문제가 말이 안 되지? 이거 빼주는 거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이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합의 법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곱의 법칙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 여러분한테 알려줬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핵심이 뭐였냐면 용의자에 대해서 색출을 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용의자를 하나 한 명씩 잡아낸 다음에 풀어 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자, 돌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납시다. 용의자를 구할 거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용의자를 구하고 그 사건을 분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력이 있는데 추리력이 곱하기를 할 거냐 더하기를 할 거냐를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반드시 용의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직접 다 쓰세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빠짐없이 분류해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발 한 사건씩 해결하세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하나씩 해결하세요. 됐지?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 10번 문제 고민해보세요. 10번 문제가 과제니까. 그림은 사라졌어. 이런. 그림 올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11번만 합시다. 11번. 다시요. 10번 문제. 네, 오른쪽 그림이 없어서 내가 그냥 대충 만들어서 낼게요. A 있고 여기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여기 B 하자. 그리고 여기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리고 길을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A, B, C, D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A를 출발하여 모든 도시를 한 번씩만 지나고 A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저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나요?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풀어주지 않아요? 와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 그지? 근데 D와 E 보이시죠? D와 E는 화살표가 이렇게 보일 거야. D와 E는 일방통행만 된대. 뭐 돌아오진 않는데요. 그죠? 일로 얘는 가기만 하고 얘는 일로는 못 간다는 거고, B와 C 중에서 E는 C에서 B로는 가지만 B에서 C로 갈 때는 사용하지 못해. 나머지는 양쪽 통행이 가능할 때 A에서 B를 거쳐 C까지 돌아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분류도 해보고 사건을 하나씩 해결하는 거 설명도 해보십시오. 그냥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거. 답을 찾았으니까 아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꼭 강의 듣고 개념 설명 먼저 하고 들어오십시오. 개념 설명은 내가 오랄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